손흥민은 이제 데인마크로 막을 수가 없다. 축구에 완전히 통달했다. 이제는 전술이 통하지 않는 선수이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경이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이번 시즌 가장 중요했던 경기인 아스톤빌라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이번 시즌 빅4를 위협하는 최대 다크호스로 떠오른 팀이었고, 당장 전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자신들이 홈임에도 불구하고 아스톤빌라에게 승리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이 경기의 승패를 쉽게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전반전은 토트넘이 흐름을 내줬던 형국이었습니다. 공점유율은 더 많이 가져갔으나 그것이 효율적인 공격 작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에 반해 아스톤 빌라의 위협적인 역습은 수차례 통하면서 오히려 슈팅 횟수가 밀리는 상황까지 몰렸었던 것이죠. 그렇게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된 토트넘이었지만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히어로가 된 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었는데요. 요즘 현지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향해 축구 도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이후 결정력은 물론이고 패스와 드리블 또는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고도 골 장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팰리스전 동점골에서 팰리스 수비수들을 끌어들여 베르너에게 공간을 할당해주는 움직임은 현지 공식 SNS도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을 만큼 두고두고 찬사를 받고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 자석 같은 플레이는 이번 아스톤빌라전 선제골에서도 통했는데요. 이날 아스톤빌라의 전방 압박은 그 어떤 때보다도 타이트했고, 심지어 주전 센터백인 반더벤이 도중 부상으로 경기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토트넘 수비진들은 이 압박을 쉽게 벗어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와 공격진 간의 간격이 넓어졌고, 그만큼 손흥민을 비롯한 공격수들이 공을 잡기 힘들어했는데요. 그러자 손흥민은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49분경 쿨루셉스키가 후방 지역에서 공을 잡고 달려가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손흥민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손흥민을 마크하던 수비수까지 아래쪽으로 딸려 나왔는데요. 그러자 사르가 손흥민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된 빈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빌라의 뒷공간이 열렸고 사르는 쿨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아 완벽하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토트넘은 4명이 폭넓게 움직이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다양한 패스 선택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르는 오히려 수비수 2명이 붙어있는 제임스 매디슨 쪽으로의 크로스를 선택하는 배짱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사르의 정교한 크로스는 그만한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것이었고, 매디슨이 이 공을 밀어넣으면서 원정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또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이제 흐름이 넘어오자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직접 발끝에서 어시스트를 올렸습니다. 빌라의 빌드업 과정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은 대형을 만들며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패스미스가 나왔고 쿨루셉스키가 이 공을 강탈하며 손흥민에게 연결했는데요. 손흥민은 여기서 직접 슈팅을 노릴 수도 있겠으나 다시 한번 이타적인 플레이로 팀을 도왔습니다. 옆에 있는 존슨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밀어주며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해낸 것인데요. 최근 이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날이 갈수록 물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손흥민의 양보로 존슨은 또 다시 자신감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들어낸 두 골 덕분에 토트넘은 사실상 이 경기를 이미 잡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아스톤빌라의 수비수들은 게임이 넘어가 버리니 이제는 깽판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64분 우도기가 공을 잡고 달려가는데 빌라의 미드필더 맥긴이 대놓고 부상을 노리는 폭력적인 태클로 우도기의 무릎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격분하여 달려들었고, 그에 암전하던 손흥민마저 화를 냈을 정도이니 태클의 수위가 상상이 갈 텐데요. 주심은 곧바로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고, 아스톤빌라는 스스로 무너지면서 토트넘에게 승리를 헌납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팰리스전에 이어 다시 한번 쐐기골을 박아넣은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90분경 쿨루셉스키가 측면을 부수면서 돌파에 들어갔고, 손흥민은 여기서 무작정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스텝을 살짝 뒤로 빼며 맨마킹을 따돌렸습니다. 이전까지 쿨루셉스키는 좁은 시야로 계속해서 손흥민을 놓쳤었지만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고 제대로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이 공을 또 논스톱으로 처리하면서 엄청난 대포할 슛으로 골망을 꿰뚫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냐면 골키퍼의 정면 쪽으로 날아간 슈팅인데도 골키퍼가 손을 올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골망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손흥민의 무자비한 경기력 속에 아스톤빌라는 무참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경기 막바지 손흥민은 한 개의 어시스트를 또 다시 추가했습니다. 94분경 손흥민이 공을 받자 폭발적인 드리블로 측면을 다시 한번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베르너를 향해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주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날려먹은 베르너였지만 이것만큼은 넣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오늘 한 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커리어 역사에 남을 만한 기념비만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번 아스톤 빌라전은 토트넘의 챔스 진출을 놓고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경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손흥민의 영웅적인 활약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제 토트넘은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2점 차로 줄였는데요. 나머지 한 경기를 더 이기만 하면 1점 차이로 아스톤 빌라를 따돌리고 4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역시나 이번 경기 최고의 MVP를 손흥민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손흥민이 기록한 1개의 골과 2개의 어시스트보다 선제골을 만들어낸 움직임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다고 극찬하며, 이제 손흥민이 가장 고평가 받아야 할 능력은 결정력도 슈팅도 아닌 바로 오프더볼과 공간 이해도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단 한 평의 공간도 만들어낼 수 없다. 전반전 내내 질식 수비에 가로막혀 공조차 제대로 전달 못하는 토트넘 수비진들을 보아라. 0대0으로 하프타임에 들어설 때만 해도 아무도 토트넘이 4대0으로 이 경기를 끝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보여준 오프더볼은 빌라 수비수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것이었다. 에메리 감독은 전술적으로는 유럽에서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전략형 감독이고, 오늘 손흥민을 막기 위해 맞춤 전술까지 준비해오며 공을 들였으나 이제 손흥민은 전술이 통하는 선수가 아니다. 모든 시퀀스를 원터치 혹은 3초 내로 처리하고 있고, 압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은 손흥민의 발에서 떠나 있다. 특히 빌라의 타이트한 압박 수비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면서 사레에게 측면 뒷공간을 할당해준 움직임은 봐도 경이롭다. 소니는 이번 시즌 가장 먼저 리그 베스트에 들어가야 할 선수이다. 지원도 없는 토트넘의 환경 속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는 유럽 전체를 찾아봐도 몇 없다. 손흥민은 이로써 리그에서 14개의 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봐도 이 정도로 무섭게 공격 포인트를 쌓아나가던 시즌은 없었는데요. 특히나 주장으로서 손흥민은 팀 내 유망주들과 신입생들에게 세심한 지도를 해주고 있고, 그 결과 토트넘이라는 팀 전체가 한 단계 스텝업하면서 무서운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 원정은 이번 시즌 지옥의 원정이라 불릴 만큼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그 맨시티마저 무참하게 1대0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오늘 경기 손흥민을 필두로 한 토트넘의 경기력은 남은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확실히 좋은 감독 밑에서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니 비로소 손흥민의 진면목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아시안컵에서는 불우한 일들도 많이 겹쳤고, 손흥민은 아직도 손가락 부상을 안고 뛰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내적으로 갈등도 심했겠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말끔히 씻어내리는 듯 싶은데요. 이제 토트넘은 3월 17일 풀럼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경기를 이긴다면 비라를 제치고 다시 4위에 안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그 좋은 기세 덕분에 아직도 선두권과의 승점 차이가 가시거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 우승 트로피를 노리기에는 희박한 확률이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높은 순위로 시즌을 끝마치고 손흥민이 발끝이 폭발하면서 팬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